누군가의 꿈과 희망이 소망이 담긴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가 오늘 무려 10% 하락이 나왔는데요. 저 역시도 지금 마음이 정말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속상한 건 감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10% 하락을 그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이 흐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흐름이 확인되기 전까진 삼성전자의 주가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놀라운 건 이 흐름이 내일 당장 시작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1년, 2년, 수년에 걸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 흐름인데, 삼성전자 분석하는 훌륭한 영상들이 많죠. 저보다 더 훌륭한 유튜버 분들이 많으시고요. 근데 저는 감히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보가 여러분이 보았던 삼성전자 영상이 없다면 가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에서야말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는 방송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정말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너진 주가를 보면서 가뜩이나 힘 빠지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영상 끝까지 봐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코스피가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경고했던 사람이고요. 초비상에 걸렸고 살아남고 싶다면 이 역대급 신호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삼성전자가 코로나 때 10만전자 노래를 부르면서 10만전자 왔을 때 팔아라고 모두가 노래를 부를 때 저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역사적인 랠리가 시작될 거라 그랬어요. 또한 지난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가 신한이 담았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밀릴 거라 그랬고, 완성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밀렸어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있던 영상입니다. 채널의 규모가 여러분의 수익을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가 어쩌면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지켜줄지 모릅니다. 들어보셔야겠죠? 맞나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오늘같이 주가가 급락하는 날 제가 여러분에게 좋아요 버튼을 눌러달라고 말씀드린 건 당연히 예의가 아니고 경우가 아니지만요, 제가 그럼에도 눌러달라고 좀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흐름을 모른다면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지 몰라요. 그 정도로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초반부터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요. 듣고 보니까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다, 저를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 순간 좋아요만 꼭 눌러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걱정이 앞섰는데 제가 일단 시작할 이야기는 신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듣자마자 거부감이 드실 텐데 이거 마주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없어요. 정말로요. 신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건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살아남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전자한테는 아직 이게 남아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 건데 일단 신용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첫 번째, 신용잔고가 지금 5조 4천억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단위가 100만이거든요. 보이시죠? 신용잔고가 지금 7월 10일자 기준으로 무려 얼마예요? 5조 4천억이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삼성전자의 신용잔고가 2026년 1월달까지만 하더라도요 1조 원대였어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 원일 때 신용잔고 1조 원이었는데 어느덧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하면서 어느 특정 구간에서 확 늘어난 게 아니라 10만 원부터 30만 원대까지, 즉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내내 신용잔고 물량이 촘촘히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무섭지만 이거예요. 오늘의 하락이 누군가의 강제 청산으로 이어지고 오늘 누군가의 강제 청산이 내일 누군가의 강제 청산으로, 내일 누군가의 강제 청산이 내일 모레 누군가의 강제 청산으로, 청산이 청산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연쇄 파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오늘 그냥 물타기 해라, 내일 담으면 된다, 여러분을 위하는 방송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린 건 이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냥 팔으세요, 망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음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가기 위해선 일단 삼성전자가 신용잔고를 소화를 해주는 수급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지금 비투다 뭐다 이야기 많잖아요. 특히나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ETF예요. ETF라는 게 뭐예요? 위험에 대해서 분산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 종목을 분산해서 담아서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라는 전략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ETF가 뭐예요?
한 바구니에 여러 종목을 담지만 그 종목들 다수의 종목이지만 비중이 어디로 쏠린다?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으로 쏠려요. 반도체 ETF, AI ETF 정말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고 정말 웅장해 보이는데 사실상 삼전릭스로 모든 수급이 쏠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 6월 26일에 이거 모르면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심각한 사태입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때만 하더라도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떠올리던 시절이죠. 맞나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기 위해선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자리에서 팔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다 맞췄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우리가 매수를 하는 조건과 삼성전자 우리가 매도를 하는 조건 그게 뭔지 명확하면 지금 상황도 타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신용잔고가 소화되는 흐름이 시작돼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신용잔고 물량을 누군가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외국계 증권사 봐야 돼요. 모건 스탠리가 300만 주 팔았거든요. 근데 미래에셋 250만 주 담고 JP모건이 170만 주 담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도 물량을 담으려고 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정도로 체크하면 돼요. 얘네가 담았으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그것만큼 개소리가 없어요. 맞나요? 그럼 외인들은 뭐 할까? 외인들이 최근에 좀 담았잖아요. 맞나요? 얘네가 좀 담았어요. 담았는데 오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도 삼성전자 주식 좋은 거 알아.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죄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 떨어진 죄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이 너무 잘 나가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죄예요.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고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뭐가 잘못이냐? 잘못이에요. 너무 좋은 기업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비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인들도 좋은 건 아는데 과감하게 못 담는 거예요. 일단 그런 외인들의 수급 최근에 있었던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체크하는 거예요? 얘네도 담을 의향이 있어. 근데 지금은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용 물량이 부담이 돼서. 근데 외인들이 오늘 1,900억을 팔았거든요. 개인은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고 그럼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털려갑니다. 그럼 내가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영상을 못 볼 거예요. 대다수가 어차피 못 볼 거예요. 당신만 안 팔면 돼요. 맞나요? 그리고 우린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럼 주가가 하락을 하고 신용 잔고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언제든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럼 왜 기다려야 되는가? 다음 파동이요.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은 한마디로 뭐예요? 고객사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너도 나도 빅테크가 지금 AI에 투자를 하면서 이 인공지능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파산을 하더라도 내가 이 반도체를 쓸어 담아야겠다. 반도체 좀 나한테 팔아줘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정말 미친 듯이 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신호탄이 터진 건 결국 누구 때문이었어요? 메타거든요. 메타가 어떤 발언을 했죠? 컴퓨팅 자원을 남는 걸 내가 임대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메타의 정확한 내용은 뭐였어요? 투자 축소가 아니라 남는 자원이 있는데 저성능이다. 블랙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남는 게 없다라고 수정을 했거든요. 그 한마디로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은 반도체 가격, 즉 평균 세일즈 가격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반도체에서 영업이익률이 예상한 걸 매번 뛰어넘었는데 그게 주가를 올리게 만들었다면 이제 주가를 떨어뜨린 건 예전만큼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규모나 속도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투자하는 규모나 속도가 줄어들면 반도체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후려칠 수 없거든요. 한마디로 비싸게 팔는데 그렇게 계속 비싸게 팔면 야 우리 투자 좀 멈출게 속도 조절할게 그럼 너네 반도체 필요 없거든 이런 사태로 가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에 역대급 영업이익을 발표했음에도 주가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저는 여기서 바뀔 수 있다 봐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선 신용잔고를 먼저 소화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흐름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애초에 신용잔고를 소화하는 수급이 들어오려면 이게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영상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영상 여러분들 명강이 감사합니다 이 정도 댓글 남기셔야 돼요. 정말로요. 정말 중요합니다. 신용잔고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역대급으로 나왔어도 부담이 되니까 좋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잔고가 소화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수급이 들어오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있으니까 외인도 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어차피 영업이익률의 증가폭은 둔화될 거예요. 그런데 성장성 자체는 그대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메모리 가격 자체는 지금 여기서 뭐 더 비싸게 팔거나 하지 못할 수 있고 더 낮게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빅테크들에게 판매하는 이 메모리 가격 자체가 지금부터 월등하게 비싸질 수는 없어. 그럼 주가 떨어지냐? 당분간 떨어지게 만들 수 있지만 이게 안 바뀌면 돼요. 뭐냐면 투자입니다. 지금 메타 쪽에서는 인프라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투자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나 데이터 센터 이 정도 투자할 거고 이 정도 반도체가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가장 반도체가 최악의 공급 사태로 들어가는 건 2027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2027년도에는 반도체 수요가 너무나 타이트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미친 듯이 필요해가지고 그 공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여전히 유지가 되면은 이 주식을 쓸어 담지 않을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맞나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건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자체의 악재가 아니라 어쩌면 영업이익률이 둔화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신용잔고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5조 원이야 5조 원. B2가 B2를 부르고 B2가 B2를 부르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청산이 청산을 부르고 청산이 청산을 부르면서 하락이 하락을 부를 수 있는 연쇄적인 상황에서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장성이에요. 한마디로 반도체를 지금처럼 뭐 이렇게 비싸게 팔았는데 더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흐름은 없을지라도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빅테크의 투자 자체가 존재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본다면 삼성전자 주가 이거 60만원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영상 구독을 해 놓으시면은 삼성전자가 왜 60만원 갈 수 있는지 데이터를 제가 공개해 드릴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오늘 영상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삼성전자가 60만원을 가는 이유까지 제가 영상에 담아 드릴 수가 있어요. 좋아요 누르시고요, 댓글로 명강의 감사합니다 남겨주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지금 이 하락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메모장에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 공책이나 휴대폰이나 메모장에 좀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아요. 첫 번째, 신용잔고가 먼저 해소가 돼야 됩니다. 반대매매에 따른 억울한 주가 하락. 이 반대매매가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매도할 시기를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증거금이 부족하면 그냥 청산당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돼야 되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선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그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선언해 줘야 돼요. 메타라든지.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증명이 돼야 돼요. 반도체 가격의 하락은 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역사적인 고점을 형성할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상승하기 위해서 등장해야 되는 조건이 뭐다? 상승을 하기 위해서 나와줘야만 하는 조건이 빅테크 기업들이 나 여전히 반도체 너무너무 필요해 라고 하는 스탠스예요. 이제는 반도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의 규모나 속도를 조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야 여전히 필요해 라고 외쳐주는 게 중요해요. 그걸 본다면 주가 떨어져도 다시 누가 들어온다? 외인이 들어온다. 얘네 바보 아니거든요. 바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뭘 확인해야 돼요? 신용잔고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신용잔고의 흐름. 자사주라든지 뭐 주주환원 정책이 중요한 이유도 이런 것들을 어쩌면 소화해 줄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주가 떨어지니까 매도하자 아닙니다. 그냥 뭐 삼성전자니까 매수하자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매매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삼성전자 앞으로 미래가 결정되는 캔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이 주가 대응하는 기준도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좀 담아 드렸는데,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 주가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하루가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연락처 있죠? 저장부터 하시고요. 7371-7454 여기로 저장부터 하신 다음에 삼성전자라고 남겨놓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언제 매수하고 매도할지, 그리고 장중에 일어나는 이런 급락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모두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7371-7454 여기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남겨놓으시고 제 연락처는 반드시 저장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구독하고 문자를 남겨놓으면 이 모든 서비스를 제가 무료로 진행해 드릴 건데, 간혹 저를 사칭하는 누군가는 VIP를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전화로 막 연락을 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서 뭐 VIP 가입해라, 뭐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해라 듣지 마세요. 문자 알림 서비스와 장중의 실시간 브리핑은 VIP급 정보 제공은 구독만 하셔도 챙겨드리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라고만 남기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는 주가가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는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고, 이를 해소하는 수급이 나온다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보다 먼저 빠르게 신용잔고를 갑자기 해소하는 수급이 등장했습니다 라고요. 오늘 JP모간이 좀 열심히 담아줬는데 이 정도는 부족하죠. 모건스탠리는 300만 줄 팔았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삼성전자니까 안 됩니다. 수급과 실적 모든 걸 다 봐야 되고, 어쩌면 제가 말했던 대로 역사적인 고점이 될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는데 그냥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매수하면 안 되잖아요. 해소될 기미조차 없고 해소될 기미가 사라지면 결단을 내려야 돼요.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들 제가 기준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별도로 또 문자 남기신 분들은 따로 챙겨 드릴 거니까 문자도 꼭 남겨 놓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또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있는데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엔 아주 유용할 거예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베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